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홍해의 항행 위협을 계기로 해서 특정 집단에 의한 국제 물류 차단 리스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어져 있는 국제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이 쿼드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에서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이 4개 나라 외교 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인도의 뉴델리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태 해양 감시 협력 구상이라는 것을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IPMSC라는 약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해양 감시 협력 구상이라는 그런 단체를 이제 발족을 시킨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쿼드 4개국의 공동해양 감시는 초기에 인도양에 집중됩니다. 인도양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란에서 나온 그림자 선단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온 배들한테 몰래 석유를 밀매해주는 장소로 활용됐던 곳이 바로 인도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도양을 집중 감시한다. 인도양과 이어지는 페르시아만과 홍해에서 이란 및 대리 세력의 항행 자유 위협에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과 북한을 감시하고 압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에 들어가는 석유를 막겠다라는 이야기.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주요 항로의 취약성과 상업의 중단 없는 흐름에 가해지는 위험이 핵심 해양 지역에서의 최근 전개 상황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해상 운송과 공급망의 교란은 전 세계 연료, 식량, 비료 확보와 해상 종사자들의 안전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행 권리와 자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를 통한 글로벌 상업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흐름을 강조하고요. 또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면서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쿼드 4개국은 공동해양 감시를 위해 인도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의 상업용 해양 영역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쿼드의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구상도 인도양으로 확대하고 포괄적인 공통작전 상황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제 합동작전까지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각국의 해안 경비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불법 해양 활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 감시 임무를 인도 주관으로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지원 테러 위협과 무인 항공기에 초점을 맞춘 대테러 도상 훈련을 다음 달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쿼드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행동 반경을 넓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분명히 합니다. 당연하죠. 외교장관들은 성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 또는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불안정화 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뭡니까? 중국이 대만 침략하면 인도태평양 쪽에, 인도양 쪽에 모여있던 이 협력단체들 전부 다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해상자원 개발 방해, 항행 및 비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 방해, 군용기 및 해안경비대, 민병선박의 위험한 기동, 특히 물대포와 조명탄의 위험한 사용을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쿼드 핵심 광물 구상 프레임워크가 이날 성명과 별도로 발표된 팩트시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 맞서려는 맥락으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쿼드가 처음 만들어졌던 목적 자체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요. 중국이 이 제1도료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딱 조여놓기 위해서 쿼드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조직의 특성상 지금 이러한 새로운 해상활동 감시, 공동감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얹어서 이야기하는 게 북한에 대한 감시도 같이 포함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다. 쿼드는 지난해 7월 외교장관 회의 때도 당시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데 대응해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약, 희귀류 이런 것 때문에
희토류 이런 문제 때문이었고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쿼드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구상과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말에 쿼드 에너지 안보 포럼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자, 에너지 안보,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쥐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 쿼드가 하는 에너지 안보 포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원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의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전 세계가 의존도를 좀 서로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에너지 패권을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더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게 될 겁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은 쿼드 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연설에서 FOIP 구상에 기반한 신외교 정책을 발표하면서요. 해양 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진영 대결,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권의 이 진영 대결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느냐, 혹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것이죠.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쿼드에 있는 4개 나라는 확실하게 북한의 비핵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접한 정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북한이 실전에 이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한 60여 개, 6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요. 한 50개에서 60개.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몇백 개 될 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5, 6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핵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정은과 만났을 때 만남이 결과 없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핵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규탄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쿼드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대략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 노동자, 그러니까 IT 노동자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웨어버리, 어쨌든 자기네들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웨어버리 수단으로 해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공격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돈을 수령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죠. 달러 거래가 안 되니까. 자, 이날 회의에는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을 비롯해서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그리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04년에 출범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초기에는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정상급 회의체로 격상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쿼드 정상회의는 당시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인도가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됐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은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또 쿼드 정상회의가 또 열리게 될 것이고요. 쿼드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지금 한반도 정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란 문제 다음으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를 문제가 바로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